백제 무령왕릉 신라 진흥왕 순수비 진실 여부 확인. 백제편 제10번째 편. 백제 무령왕릉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한반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앞 동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앞 동영상에서 살펴본 백제가 한반도에 있음을 증거한다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탁상에 새겨진 소정방 대당평 백제국 비명과 당나라 장수 유인원 기공비가 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에 이어서 우리 고대 국가인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제 무령왕릉과 신라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서 기록을 제대로 해석한 바에 의한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가 아닌 대륙의 산동성 지방에 있다는 것이 허위가 되어버린 채 사서 기록과는 달리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설사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가능성이 크면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나 문제점이 있어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한반도 위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문제점을 파악한 것에 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의 기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서 기록상 백제와 신라 위치가 한반도에는 전혀 맞지를 않고 대륙의 산동성에는 완벽히 맞는다는 사실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의하여 한반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령왕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무령왕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백제의 위치가 이곳 한반도 그리고 공주가 백제의 도읍인 웅천 내지는 웅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무령왕릉이라고 설정한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반론이 없이 무조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가 사서기록상의 백제의 도읍인 웅천 내지는 웅진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여러가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단지 무령왕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문제점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총 7개의 무덤 중 다른 2개의 무덤, 즉 무덤들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그 존재가 왕급 무덤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왕릉인 경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령왕릉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1971년 양옆에 있었던 무덤에 대한 배수구를 파는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었을 만큼 2 무덤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 존재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도구를 면하여 많은 유물이 그대로 확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공주와 부여를 통틀어도 여기에 있는 단 2개만 중국 양나라 양식인 벽돌식 구조인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단 2개의 무덤만, 그것도 다른 하나인 6호부는 매장 흔적이 없거나 다른 주장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인 1938년 공주 고보 한문교사로 재직한 일본인 가로베 지온이 무단 도굴한 다음 흔적을 아예 없앴다고도 하지만 그 양식은 무령왕릉과 마찬가지로 단 2개의 무덤만 중국 양나라 양식인 벽돌식 양식인 것에 의하여
백제가 있었던 대륙에서 온 사람이 무덤이라는 반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무령왕릉의 주인공 혼자나 이 무덤의 주인공만 잠깐 기간 대륙에서 온 사람이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무덤 안에서 발견된 채 이곳에 사마왕이라고 쓰여져 있어 그것이 그 이름이 사마인 무령왕릉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 소위 지석 또는 매직권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그 조잡성이 강하여 왕릉의 격에 안 맞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무령왕릉의 경우 벽돌식으로 비교적 정교하게 축조된 반면 발굴 당시에 의하면 그 입구는 왕급 무덤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게 그리고 허술하게 그리고 서둘러 출입구를 벽돌로 급하게 쌓아 닫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의하여 나중에 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서둘러 나와서 서둘러 입구를 막은 것이지 무덤 당시 조성시에 왕이 무덤으로서 그럴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무령왕릉이라는 유일한 증거인 지석 또는 매직권상의 사망 기록에 의한 의문점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여 사서기록상에 무령왕이 그 이름이 사마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무덤이 무령왕릉으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되는 지석 또는 매직권상의 기록을 보면 계면년 523년 5월 7일 임진날에 돌아가셔서 을사년 525년 8월 12일 갑신날에 이르러 대묘에 예를 갖추어 안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지 27개월 만에 매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분명히 죽은 후에 받은 시호인 무령을 사서기록에도 분명히 있듯이 27개월 사이에 무령이라는 시호를 받았을 텐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생전의 원래 이름인 사마라고 기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다음에 살펴볼 진흥왕 순수비의 경우와 완전 반대입니다. 진흥왕 순수비의 경우 오히려 사후의 시호를 살아생전에 순수했다는 순수비에 적혀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마라고 쓴 것에 의하면 사마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사마 이름이 나오는 일본 서기상의 기록에 의하여 이 무령왕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 존재 사실을 확인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삼국사기 기록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통산적인 경우 죽은 후에 주어지는 시호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의 주장이나 해명이 있지만 진흥왕 순수비 이와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해명이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여섯째, 물론 거의 유일하게 도굴이 되지 않는 관계로 찬란한 유적, 유물이 발견되어 이 화려함 등에 의하여 주인공의 위세가 대단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가 하면 사마라는 이름에 의하여 일본 서기상의 무령왕과의 관련성에 의하여 이 무덤이 무령왕이라는 확정이 되었고 더군다나 지석 또는 매직권의 사망시 황제에게 쓰는 용어인 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 무령왕을 황제급으로 해석하게 하는 단서도 나왔지만 이는 오히려 제후급 유물하고는 경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이 쓰여진 지석 또는 매직권의 구멍과 조잡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붕자 글자를 제외하고는 찬란하다고 하는 유물이 모두 한반도 백제 지역 각지에서도 발견되고 일본 열도에서도 여러 곳에서 같이 발견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는 황제급의 백제왕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가 각 지역의 왕이나 제후급에게 하사하거나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적 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하여 백제가 22담요제에 따라서 중국의 9년제와 같은 소국 또는 분국인 해외 식민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본국인 대륙의 백제 황제가 한반도의
분국의 왕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여러 주요 유물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하여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러지를 않고 무령왕릉이라고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단지 무령왕릉이라는 유일한 증거인 지석 또는 매직권에 의하여 이 무덤이 무령왕릉이 되었지만 다른 여러가지 사실에 의하면 사서기록상에 무령왕의 무덤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KBS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동안의 이러한 제기는 무령왕릉을 기정사실화한 채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의문점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고 근본적인 의문점에 대하여는 접근조차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완벽한 해명이나 설명이 그동안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는 것에 의하면 오히려 이것이 무령왕릉이 맞다는 판단보다는 아니라는 판단이 더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무령왕릉은 대륙 당나라 양식의 무덤 양식과 희신 관의 일본 열도 적송 소나무인 사실 그리고 한반도 및 일본 열도 각지의 백제 분국의 지도자에게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각종 장례 유물에 의하면 대륙의 백제 본국의 황제가 파견하거나 임명한 백제의 해외 담노인 대륙 남쪽 지방과 일본 열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 무덤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즉 사서기록상의 대륙의 백제 본국 왕인 무령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를 무령왕릉으로 하고자 지석 즉 매직권을 넣어 놓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그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지석 매직권상의 무령왕의 이름인 사마 기록과 관련 사실 기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항이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을 합리적인 합당한 판단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라가 대륙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있음을 입증하거니와 이에 의하여 같이 연관된 역사적 활동을 한 고구려와 백제도 한반도에 있음이 입증되는 증거인 진흥왕 순수비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를 통상적으로 4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산비, 마을령비, 황초령비, 창령비 이것들이 그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산비에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진흥왕 명칭입니다. 이 비문상에 분명히 진흥태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령왕릉에서 확인하였듯이 무령왕릉과는 반대로 당연하고도 그리고 사서기록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죽은 후에 내려졌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사서기록에 의하면 사러 생전인 사망하기 21년 전인 북한산 순시 때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무령왕릉과 마찬가지로 사서기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순시 당시가 아니라 이후 사망 후에 이 비문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그렇다면 이를 해석하기를 나중에 고의로 세웠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 해명 역시 무령왕릉과 마찬가지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비문상의 다른 문제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남천 군주 기록입니다. 분명히 이 비문상에 남천 군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천군은 이와 같은 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 비문을 순시하는 이미 살펴본 기록상의 서기 555년 당시가 아니라 13년 후인 서기 568년이 되어서야 그 명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이 비문은 맞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이 남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순시가 아니라 나중에 설치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미 진흥이라는 사후 내려지는 시호상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느 시기에 고의로 세워졌다고 하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령비입니다. 비문상에도 역시 진흥태왕 순시 대창 원년이라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에 의하면 대창을 태창으로 보면 이는 진흥왕 29년에 정한 연호로서 그 시기는 서기 568년입니다.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시한 서기 555년에서 13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 역시 살아생전에 이 비문상에 순시한 시기인 서기 568년에 주군의 연호인 진흥을 쓴 것은 이 비문이 살아생전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황칠업비의 경우에도 진흥 태왕 영도 순수라는 기록이 보이고 그 시기는 없지만 마을령비에 의하여 이 날짜를 같은 해인 서기 56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령비와 마찬가지로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시한 서기 555년에서 13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 역시 살아생전에 순시한 시기인 서기 568년에 주군의 연호인 진흥을 쓴 것은 이 비문이 살아생전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녕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 비문 내용상 한성군주 그리고 신사년 기록에 의하여 진흥왕 22년 서기 561년에 세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문상에는 주군의 신호인 살아생전에 썼다는 진흥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은 그 내용상 다른 순수비라고 하는 비문상의 기록과 같은 순시한 기록이 전혀 없거나 그렇게 볼만한 기록이 없이 오히려 순시한 것이 아닌 다른 기록으로 보아야 하는 기록만이 순수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단지 과인은 어려서 제위에 올라 나란 일을 도와주는 신하에게 맡겼다라는 기록이 있어 어릴 적에 왕위에 오른 진흥왕으로서 다른 세계의 순수비와 같이 진흥왕 순수비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흥왕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도 단지 신사년 기록과 어릴 적 왕위에 오른 기록 그리고 다른 세계의 순수비에 의한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비라고 할 순시나 순수 등을 입증할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비가 아님은 분명하거니와 진흥왕 관련 비문이라는 사실도 명확하지도 않고 다른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진흥왕 순수비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비문에 대하여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라고 정한 것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진흥왕 순수비라고 정한 4개의 비문은 명백히 나중에 설립되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진흥왕 순수비로 여기게끔 설치한 것이거나 진흥왕 순수비라고 확실히 할 만한 비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현재 우리 고대사가 전부 그렇지만 한반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여러 유적, 유물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미 살펴보아 확인한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소정방, 대당평, 백제국 비명과 당나라 장수 유인원 기공비가 그 증거가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서 기록을 명확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진흥왕이 순시했다는 북한산과 나중에 남천주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도 이 지역이 한반도가 아님이 입증되거니와 이 북한산주와 함께 같이 역사적 활동을 같이 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남옥저 중령지방 역사적 활동 및 위치 기록에 의하여도 한반도에는 맞지를 않고 대륙 위치에만
맞는 것에 의하면 이 북한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는 이 진흥왕 순수비는 이미 살펴본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새겨진 소정방 대당평 백제국 비명과 당나라 장수 유인원 경비가 그 증거가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활동이 일어난 당시가 아닌 후대에 이러한 역사를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려는 의도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미 살펴보아 확인한 무령 왕릉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제의 무령 왕릉과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서 기록에 의하여 우리 고대 국가가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분들이 당연하게도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그 많은 유적 유물은 어떻게 된 것이고 대륙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만 의하더라도 우리 고대 국가를 한반도에 비정해 놓음으로써 이와 같이 한반도의 모든 유적 유물이 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대륙에서는 우리 유적 유물이 모두 지금의 중국 개통 국가의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반도에 위치한 유적 유물에 의하여 어느 정도 살펴본 후에 대륙에서의 우리 유적 유물이 어떻게 중국의 것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는 명백히 역사를 정하는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인 사서 기록에 의하여 대륙임이 명백하고 다른 한 축인 고고학 자료에 의하여도 한반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대 국가의 한반도 위치를 증거하는 자료로 활용된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왜곡 조작된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우리 고대 국가가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는 고구려도 환도성 위치를 증거하는 자료로 활용해왔던 조조의 위나라 광구검 기공비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 평양을 한나라 군현이자 우리에 대한 식민지 기관이었던 낙랑군의 위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했던 점재현 신사비의 조작 왜곡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